안녕하세요. 개미네이터입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번 주에 가장 시장에서 핫하게 관심이 됐던 종목이 바로 시젠입니다. 시젠이 이제 31만 2천원까지 올라간 이후에 지금 조정을 갖다 받고 있고, 낙폭의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고 있어서 시장에서 많이 이제 개인들이 투자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에 따라 바이오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뀌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젠의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줬던 세 가지 변수가 좀 발생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수가 2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43일 만에 지금 1천만 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이 하반기 전 세계 경제와 그리고 사람들의 의료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 변수가 발생합니다. 러시아에서 코로나 백신 치료제를 갖다 수출하게 되었는데 1인 2회분용이고요. 가격은 12,000원 정도로 상당히 낮습니다. 이 같은 것이 이제 전 세계 코로나 백신 치료를 갖다 만들고 있는 제약사 입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줄지가 두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국 쪽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다시 또 신규 확진자가 138명이 증가했습니다. 100명 이상이 다시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보고 있으면서 정부에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방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던 상황에서 시젠의 2분기 실적이 마감되었고, 또 신풍제약 관련해서 렘데시비르에 대한 부작용도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또한 가장 좀 제약주가 상승폭이 그동안 컸기 때문에 9월달에 이제 주식시장의 공매도 금지와 해제가 되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공매도가 딱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요, 시젠과 그리고 신풍제약의 주가 흐름입니다. 올해 연초를 갖다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 주가고요. 100일로 놓은 것이 바로 연초입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이 1009%까지 상승을 했고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1680%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풍제약은 지금 39% 정도가 하락한 상황이고요. 가장 낙폭이 컸던 지점은 43%까지 하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젠의 주가도 같이 연동성을 갖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먼저 같은 신풍제약이 하락을 했고, 또한 지금서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백신 치료제가 핵심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진단 키트 쪽이기 때문에 하락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신풍제약과 상대적 주가를 갖다가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한 10에서 15% 정도가 하락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측입니다. 시젠과 그리고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을 갖다 비교해 봤는데요. 시젠 같은 경우에는요, 3만원에서 양쪽이 지금 시작 시점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비슷합니다. 사실은 시젠도 3950원대 3만원 부분에서 상승세가 시작이 됐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015년이죠. 34,300원 부분에서 상승세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시젠은 31만 2,200원까지 고점을 갖다가 형성을 했었고요. 관련 시간은 150일입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35만 500원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 770일입니다. 한 5배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만큼 시젠이 전체적인 코로나19에 따른 특수 효과에 의해서 상당히 상승폭이 컸고요. 또 특화되어 있는 장비를 갖다가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상승 속도도 컸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놓게 본다면 셀트리온도 10배 정도 간 이후에 사실은 실적에 대한 향후의 전망이 좀 약간 바뀌면서 사실은 좀 주가가 조정의 흐름을 받았고요. 시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배 정도의 주가가 올라간 이후서부터 사실은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망에 대한 부분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상대적인 비교에 의해서 지금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시젠도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조정 구간에 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적 전망이라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셀트리온이라든가 시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가의 상승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게 바로 실적이었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 2020년을 갖다 전망으로 본다면 월등히 좋습니다. 아래 보시면요, 시젠의 순이익인데요. 작년 2019년 267억을 갖다 기록했던 회사인데요. 올해 2020년도에 3,210억까지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수준이 10배 이상의 실적을 갖다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10배 수준까지 간다는 것은 합리적인 그런 주가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뭐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 있어서는 약간의 지금서부터는 차이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내년입니다. 2021년을 갖다 바라봤을 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사실 실적을 갖다 선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 대한 이 시즌의 2020년 실적은 어느 정도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 볼 수가 있고요. 내년을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시젠이 지금보다 높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적을 기록한다 그러면 주식은 시젠의 주가는 더 가겠죠.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저측에 보시면요, 시젠의 실적이 19년에서 20년까지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큰 폭 상승하는데 2021년과 2022년에는 사실은 실적이 좀 둔화됩니다. 이건 굉장히 좀 합리적인 추정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진단 키트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부분은 올해가 굉장히 높습니다. 백신 치료제가 나오게 된다면 만약에 이쪽의 부분이 진짜 러시아가 성공을 했고 또 그 외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코로나19를 갖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치료제를 만들게 된다면은 사실은 진단 키트에 대한 역할은 상당히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 대신에 이 같은 치료제를 갖다가 백신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에 대한 주가는 상승하겠죠. 거기에 대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우측에 보시면요, 이 같은 백신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의 실적은 상당히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 기대치를 갖다가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스위칭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상반기는 진단키트, 하반기는 치료제 백신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이 실적과 연동되는 현재 제약업체 주가 흐름을 갖다 놓고 본다면 충분히 2분기에는 포트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이제 2021년과 2020년도의 예상 수익률을 갖다가 놓고 본 그래프인데요. 제가 판단하는 제약주의 사실 가장 큰 형님은 이제 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시젠. 1차는 셀트리온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예상 수익이 이 정도 5천에서 6천 정도를 갖다 예상하면서 내년도에는 7천에서 8천 사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올해는 2천에서 3천억 정도의 순이익을 예상하면서 내년도에는 소폭 좀 더 증가한 3천에서 4천 정도. 세 번째는 시젠입니다. 원래 시젠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었죠. 2019년도에는 이 하단 쪽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 제약업체 이게 퍼스트 티어의 그룹이라고 본다면 세컨이나 서드 티어에 있는 부분에 3차에 해당되는 경쟁업체 중에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치고 올라와서 지금 세컨드에서 퍼스트까지 자리를 갖다가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폭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었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것이 이제 어닝 순이익 증가율을 갖다가 비교했을 때입니다. 수익 증감률을 본다면은 사실 시젠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00% 정도의 순이익 증가율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마이너스 10.2%로 좀 둔화가 됩니다. 위치는 이쪽 정도의 위치를 하게 되죠. 가장 좋은 4분면에서 가장 좋은 위치는 사실 이쪽에 있는 우측 상단에 있는 1,4분면이 가장 좋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예상 순이익 증가율도 높고 플러스고요. 내년도의 예상 순이익 증가율도 플러스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점에서 가장 높은 지적에 되어 있는 업종을 갖다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이 좋은 위치에 있고요. 유바이오로직스라든가 부양약품도 이 위치는 좋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흑전이 됐는데 흑전에 대한 전체적인 순이익 규모가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는 차이가 큰 3차나 2차 정도 되는 경쟁업체이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주력업체에 해당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고요. 좌측에 이제 2, 4분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한 20% 정도의 순이익 증가율을 보였지만 내년도에는 한 50% 정도의 순이익 증가율을 보이게 될 한미약품이 있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주가가 장기 이평선을 갖다 돌파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하고 있고요. 한미사이언스랑 같이 움직이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 역시 세 개의 업체가 사실은 글로벌 경쟁력도 있고
이에 따른 제품을 갖다 판매할 수 있는 수나든가 양적인 부분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가고 있기 때문에 1사분기와 그리고 2사분기에 있는 1사분면과 2사분면에 있는 이 세 개 업체를 갖다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시제는 사실 올해 좋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진단키트에 좀 더 획기적인 그런 새로운 경쟁 품목이라든가 암 관련해서 정부와 지금 같이 하는 협약 관계에 있는 그런 플랜들이 있는데, 이러한 플랜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실적에 대한 역할을 갖다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가질 겁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진단키트 하나만으로는 올해까지는 잘 달려왔고요. 내년을 갖다 놓고 봤을 때는 약간 좀 시장에서는 약간 상승세가 둔화될 수 있는 여건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급 관계입니다. 외국인 투자와 그리고 기관 매수, 순매수 동향을 갖다가 판단했을 때는요,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8월달 들어와서 대형주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종목에 해당되는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를 갖다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지금 주목되게 보이는 부분이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8월달에 시댕과 신풍계약이 좀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조정 구간에서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셀트리온보다는 순매수 강도가 좀 낮긴 합니다. 둔화되어 있는 상태긴 한데요. 사실은 그렇더라도 약간의 소폭이로도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의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룹 차원의 삼성그룹에 좀 아직은 좀 변수가 남아있죠. 이 부분이 좀 해소된다라고 본다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분기와 4분기에 주가의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긴 하지만, 현재 수급 관계로 본다면 셀트리온이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대신에 시젠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가 상당히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분이 수급에서도 좀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풍제약과의 주가 상대 비교를 갖다 했을 때 한 10에서 15% 정도의 하락세는 좀 더 이어질 수가 있으면서 그 정도 한 17에서 16만 5천 원 사이에서 어느 정도 지지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같은 부분을 본다면은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제는 추가 조정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신풍제약은 사실은 좀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가 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갖다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순위로 주도주가 좀 하반기에는 바뀔 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측에 보시면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풍제약의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입니다. 주가는 많이 하락했어요. 근데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살짝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43% 정도 낙폭이 확대된 이후서부터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부분은 램데시베르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사실은 제가 백신 치료제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도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고, 미국보다는 한국의 램데시베르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보장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신풍제약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너스를 갖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지난 3년 동안 오히려 플러스를 갖다 20에서 30억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만약에 이 같은 치료제가 사실 러시아에서 지금 12,000원에 팔고 있는데, 그거보다 가격을 갖다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맞추면서 사실 질적인 부분에서 치료 효과가 탁월히 좋다라는 게 검증하게 된다면 신풍제약의 주가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이 같은 부분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가 오히려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측면이 아닌가 라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신풍제약은 좀 관심을 갖다 둘 시점이 아닌가 그냥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바이오주에 적용되는 변수는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2021년에 대한 실적,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경제상들이 이제 상반기하고 다릅니다. 진단키트를 갖다 마련하기 힘들었고 한국만이 유일하게 이걸 판매했었는데, 앞으로는 진단키트 외에도 백신 치료제까지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증장하기 때문에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진다 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백신 치료제의 효과가 진짜 검증이 돼야 됩니다. 만약 검증이 돼서 탁월하다라는 게 판단하게 되면은 제2의 시젠이 한국 검체에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을 갖다 확인할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상반기는 중형주 위주의 제약사 바이오주가 시장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고 주가 상승 폭이 컸다면 하반기에는 대형업체 저기로 좀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젠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회자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실적도 상당히 좋아졌는데 이미 주가 반영 속도가 상당히 좀 빨랐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라든가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라고 판단하면서요, 다른 대형사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종목의 흐름을 갖다 보시면서 판단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